성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흥인문박 야산에서 시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관아에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고을 사또가 검시를 위해 현장으로 가봤더니 한눈에 봐도 참혹한 모습의 시체가 흥인문 야산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또가 검시관과 함께 시체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시신은 여성이었고 온몸은 피멍으로 가득했고 오랫동안 굶었던 듯 바싹 말라 있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성의 중요 부위가 불로 지져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고문에 의한 살인임이 분명했습니다. 사또는 여인을 참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기 위해 마을 구석구석을 탐문했고 결국 사망한 여인이 돌이라는 여인임을 밝혀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이 돌이라는 여인은 참봉인 신자치의 집에서 나고 자란 노비인데 청년이 되면서 외적으로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가지게 되자 사내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시대야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태어나면 복이겠지만 조선시대에 뛰어난 미모를 가진 노비는 평범하게 살기 어려웠습니다. 도리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느 날 도리를 눈여겨보던 신자치가 도리에게 몹쓸 짓을 한 것입니다. 노비인 도리는 제대로 반항 한번 못해보고 당했고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면 처벌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법 때문에 도리가 신고를 못하다 보니 신자치는 도리를 수시로 불러들였고 조선시대의 노비였던 도리는 주변에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못한 채 허구한 날 몹쓸 짓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신자치에게 당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으니 그건 신자치의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내와 친정엄마는 도리가 꼬리를 쳤다며 도리를 폭행하고 종들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놓고 치욕을 줬는데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인두로 주요 부위를 잔혹하게 지지며 고문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창고에 가둬놓고 굶겨 죽인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비를 물건 취급하던 시대라고 해도 워낙 잔인한 사건이다 보니 당시 임금인 성종에게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성종은 이들의 잔인함에 분노해서 의금부로 하여금 이들을 잡아들여 국문을 하도록 지시했고 의금부에 잡혀온 아내와 친정엄마는 모든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처벌만이 남았고 성종은 신하들과 처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논의 결과는 기본적으로는 곤장 100대는 때려야 하지만 양반집 부인이라는 이유로 곤장은 때리지 않고 아내와 친정엄마를 귀양 보내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원흉인 신자치는 사건 당시 함께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천만 거둬들이는 시시한 결론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몹쓸 짓을 당한 도리만 억울한 개죽음을 당한 꼴이 됐는데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힘없는 사람이 당하고 사는 건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